사주 초급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행상극편. 저번 시간까지는 오행상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행상극편. 목극토는 목이 토를 제압한다. 목이 토를 이긴다. 쟁기로 밭을 간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토가 밭이기 때문에 목이 강하니까 밭을 제압해서 밭을 간다. 화극금. 불이 금을 이긴다. 불이 금을 제압한다. 용광로에서 쇠를 녹인다. 토극수. 저수지 같은 경우는 토가 제방이 수를 제압하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토극수. 토가 수를 제압한다. 토가 수의 기운을 깎아낸다. 금극목. 금이 목을 제압한다. 금이 목의 기운을 깎아낸다. 금은 세니까 도끼가 될 것이고 도끼로 나무를 벤다. 벤다가 글자가 좀 잘못됐네요. 수극화. 물로서 불을 제압한다. 불이 물을 이긴다. 불이 나면 물로 진화한다. 목극토는 목이 토를 해치려 한다. 화극금은 화가 금을 해치려 한다. 토극수는 토가 수를 해치려 한다. 금극목은 금이 목을 해치려 한다. 수극화. 수가 화를 해치려 한다. 목극토는 목이 토의 기운을 깎아낸다. 화극금. 화가 금의 기운을 깎아낸다. 토극수. 토가 수의 기운을 깎아낸다. 금극목. 금이 목의 기운을 깎아낸다. 수극화. 수가 화의 기운을 깎아낸다. 목극토는 목이 적군처럼 토를 괴롭힌다. 화극금은 화가 적군처럼 금을 괴롭힌다. 토극수. 토가 적군처럼 수를 괴롭힌다. 금극목. 금이 적군처럼 목을 괴롭힌다. 수극화. 수가 적군처럼 화를 괴롭힌다. 오행이란 것은 서로 덮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하는데 그걸 상생이라 했죠. 오행상생. 서로 상자에 생할 생자. 상극은 오행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 그게 상극이란 겁니다. 오행상극. 서로 상자에 극할극자. 계절과 오행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가을의 금, 가을의 오곡백과가 단단해진다. 결실이라고 강조를 했지요. 오행과 온도. 오행에는 온도가 있는데 뒤에 사주를 공부할 때 조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후. 조후라 해서 온도를 적절히 맞춘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주의 온도가 높으면 열기가 나니까 짜증이 나고 인간관계도 좋지 못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 사주에 수가 많으면 사주 자체가 춥고 냉해지니까 몸이 차거나 주변의 인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독하거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주에 목이 많으면 약간 따뜻하니까 적절해서 인간미를 느끼고 산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는 여름은 덥다. 그 여름에 사주상에 화가 많으면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하거나 좀 짜증이 많거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토는 온도가 없다. 토는 온도가 없는 게 아니라
습기를 주관합니다. 토는 습기. 사주가 습한가 혹은 건조한가 이런 부분들을 사주상에서 따져서 그 사람 인생이 힘들다, 일을 해나가는 게 어렵다, 그렇게 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행에서 온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은 가을로 선선하다, 약간 온도가 차갑다. 그러니까 금하고 수가 많이 있으면 사주가 차갑겠지요. 예, 그런 경우는 인정을 못 느낀다, 뭐 사는 게 쓸쓸하고 고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주에 화하고 토가 많으면 덥고 습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화와 토가 많은 사주는 황무지 개척하는 사주라고 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크게 성공한다. 이제 화와 토가 많으면 덥고 습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황무지 개척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황무지가 개척이 되고 나면 성공을 한다, 말년에는 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행과 신체라고 그랬는데 수는 신체 중에 물이 많이 머무르는 곳이 신장이죠, 신장. 그래서 수는 신장이라고 하고, 목은 간, 목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죠. 잘 안 한다.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은 목에 해당한다. 화는 심장입니다. 화는 피를 돌리고 항상 뜨겁고, 그래서 화를 심장이라고 합니다. 토를 위장, 토는 중앙이라고 해서 사방에 속해 있으니까 위는 신체의 중앙 부근에 위치해서 사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를 위라고 합니다. 비위, 토는 비와 위라고 합니다. 금은 폐와 대장이다 이랬네요. 금은 폐이고 대장이다 이렇게. 그리고 금은 또 뼈가 되겠죠. 뼈 단단하니까. 오행과 방이 이랬는데 동쪽은 봄에 해당합니다. 목에 해당한다. 약간 따뜻하다. 살기가 좋다. 사주에 목이 적절하게 있고 화도 적절하게 있으면 따뜻하겠죠. 따뜻한 봄날처럼. 그래서 살기가 좋다. 남쪽은 여름에 해당하고 화에 해당한다. 이는 아주 덥답니다. 아주 더우면 살기가 힘들다. 인간관계도 서로 짜증나는 일들이 생긴다. 서쪽은 가을에 해당하므로 금에 해당한다. 약간 시원하다. 살기가 좋다. 살기가 좋다고 그랬는데 좀 금이 많으면 차가우니까 이것도 역시 인정을 느끼기 어렵다. 일을 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북쪽은 겨울에 해당한다. 수에 해당하고 아주 춥다. 이건 설명을 드렸지요. 본래 음양을 세분화한 것이 오행인데 음양이라는 것은 태극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무극인데 모든 것이 나오는 무극에서 음과 양이 갈라지면 태극이라고 했지요. 그 태극에서 다시 갈라져서 사상이 나오고 오행이 나오는데 다시 오행에서 음양을, 오행이라는 것은 음양이 없는 상태인데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면 10개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천간은 10개가 나오는데 지지는 토가 2개가 더 추가되어서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 지지를 배합하여 60개의 갑자가 구성된다. 모든 해마다 순차적으로 하나의 갑자씩 정해지는데 60년이 지나면 다시 자기의 갑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에 따라 오행을 해석하게 되면 60년 주기로 음양 오행의 상태가 바뀐다. 흔히 환갑하면 60세 때 하죠. 그러니까 60살
육십갑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행의 갈라짐이라고 했는데 무곡에서 태극, 태극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수가 맨 먼저 나옵니다. 수. 그래서 수의 숫자를 1이라고 합니다. 1. 그 다음에는 화가 나옵니다. 화의 숫자가 2. 태극에서 보면 수가 나오고 화가 나온다고 비유를 할 수 있지요. 수가 맨 먼저 나오고 화가 두 번째 나오고 그래서 이 상태가 태극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하시거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를 내부에 두고 원을 작은 것을 하나 그려서 그 내부에다 수 이렇게 쓰시고 그 원을 둘러싼 큰 원을 그리시고 거기다가는 화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오. 수라는 것은 차가우니까 안으로 응축을 하겠지요. 안쪽으로 움츠려 들겠죠. 기운 자체가. 화는 바깥에 있으면서 발산을 하겠죠. 발산. 화라는 것은 열기도 나고 신체가 더우면 땀도 나고 하니까 발산이겠죠. 수라는 것은 차갑다, 춥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수는 내부에서 응축을 합니다. 안쪽으로 기운이 압축이 되겠지요. 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발산을 하니까 그 중간 기운은 하나는 응축을 하고 바깥에서는 발산을 해버리니까 그 중간 기운은 많이 비어버리겠지요. 부드러워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많이 비어버리니까 거기서 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을 그러니까 목은 부드럽고 생명력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가 내부에 자리 잡고 화가 외부에 자리 잡으면 중간에서 목이라는 게 나와서 목이 삼. 반대로 수를 외부에 두고 화를 내부에 두면 화는 발산을 하고 수는 외부에서 응축을 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중간 지점은 기질이 딱딱해지고 강해지겠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금이 발생합니다. 딱딱하고 강하고 수는 외부에서 응축을 해 들어오고 화는 내부에서 발산을 하니까 그 중간 지점은 강해집니다. 기질이. 그래서 금은 4. 네 번째로 금이 나오지요. 수, 화, 목, 금 네 개가 모두 합쳐지면 토가 되어서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오행에서 숫자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원리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주를 공부를 하시면서 사주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고 숫자와 관련된 하락이수나 기타 숫자와 관련된 운명학을 공부하실 때는 이 숫자에 대한 믿음성이 있어야만 그 학문에 대해서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도와 오행성의 관계에 이르는데 하도낙서라고 합니다. 뭐 낙서할 때 낙서 그겁니다. 벽에다 낙서할 때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하도낙서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도라고 해서 목성도 나오고 화성도 나오고 토성도 나오고 금성도 나오고 수성도 나오는데 오행을 지구 주변에서 도는 여기서는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구 주변에 도는 별에 비유해서 그 근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나 없나는 점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도의 점들이 하늘의 오행성이라고 한다. 하도의 인력수는 수성으로
이랬습니다. 제가 위에서 오행을 설명할 때 수는 1, 화는 2, 그 다음에 목은 3, 금은 4, 토는 5 이렇게 했지요. 여기서 한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수는 6, 화는 7, 목은 8, 금은 9, 토는 10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수 1, 화 2, 목 3, 금 4, 토 5.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그 다음에는 6이니까 수는 6이 되겠지요. 화는 7, 목은 8, 금은 9, 토는 10. 그러니까 수는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이렇게 숫자를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도의 점들을 하늘의 오행성이라고 했다. 하도의 일육수, 왜 일육수인지 아시겠지요? 일육수는 수성으로 매일 자시라는 것은 자축인묘할 때 맨 처음에 나오니까 1입니다. 1. 사시는 손을 한번 꼽아보세요. 자축, 인묘, 진사 여섯 번째지요. 그래서 육수입니다. 자시와 사시의 북쪽 하늘에 보인다는 것은 1과 6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육수라는 거와 관련이 있지요. 매월 1일과 6일에 해와 달이 북쪽에서 수성을 만나며 매년 1월과 6월의 저녁에 북쪽 하늘에 보인다. 그러므로 1과 6은 수와 합한다. 일육수. 하늘의 1이 수를 낳고 천일생수, 땅의 6이 수를 이룬다. 지육성수. 따라서 1일은 수성이 처음 보이는 때이고 6일에는 수성이 마지막 보이는 날이다. 수성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물 숫자로 보겠지요. 물의 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칠화는 화성으로서 매일 축시, 축은 자축 두 번째니까 이지요. 옷이라는 건 자축, 임묘, 진사오 하니까 7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이칠이라고 했으니까 축시와 오시는 2와 7이 됩니다. 축시와 오시의 남쪽 하늘에 보이고 남쪽 화는 남쪽이니까 남쪽 하늘에 보이고 수는 이전에 그 북쪽 하늘에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북쪽은 수가 되고 남쪽은 화가 되지요. 오시의 남쪽 하늘에 보이고 매일 2일과 7일에 해와 달이 남쪽, 화는 남쪽이니까 남쪽에서 화성을 만난다. 매년 2월과 7월의 저녁에 남쪽 하늘에 보인다. 그러므로 2와 7은 화와 합한다. 이 7, 화. 또 땅의 2는 화를 낳고 하늘의 7은 화를 이룬다. 따라서 2일은 화성이 처음 보이는 때이고 7일에는 화성이 마지막 보이는 날이다. 38은 목이라고 했죠. 38목은 목성으로서 매일 인시라는 것은 3시 반에서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입니다. 30분을 붙이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일본 시각을 쓰기 때문에 대한민국 본래 시간을 찾으려면 30분을 30분을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38목은 목성으로서 매일 인시, 자축인. 그러니까 세 번째
번째지요. 미씨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하니까 여덟 번째입니다. 매일 인시와 미씨의 동쪽 하늘이 보이고 매월 3일과 8일에 해와 달이 동쪽에서 목성을 만난다. 동쪽은 목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3월과 8월의 저녁에 동쪽 하늘에 보인다. 그러므로 3과 8은 목과 합한다. 또 하늘의 3은 목을 낳고 땅의 8은 목을 이룬다. 따라서 3일은 목성이 처음 보이는 때이고 8일에는 목성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날이다. 이 목성은 목의 별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사실은 목성이지만 큰 목성이지만 목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했네요. 사구금은 금성으로서 매일 묘시 자축 인묘하면 사지요. 신시 자에서 이렇게 꼽아보시면 아홉 번째에 해당합니다. 신시의 서쪽 하늘, 서쪽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서쪽 하늘에 보이고 매월 4일과 9일에 해와 달이 서쪽에서 금성을 만나면 매년 4월과 9월의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인다. 그러므로 4와 9는 금과 합한다. 또 땅의 4는 금을 낳고 하늘의 9는 금을 이룬다. 이게 왜 어떤 경우는 땅이 낳고 어떤 경우는 하늘이 낳나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내 생각을 일단 4구는 금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일은 금성이 처음 보이는 때이고 9일에는 금성이 마지막 보이는 날이다. 50토는 토성으로서 매일 진시, 자축, 인묘, 진 하면 5가 되지요. 유시는 손을 꼽아보시면 10이 됩니다. 진시와 유시의 하늘 중앙에 보이며 토는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매월 5일과 10일에 해와 달이 중앙에서 토성을 만난다. 매년 5월과 10월의 저녁 하늘 중앙에 보인다. 그러므로 5와 10은 토와 합한다. 하늘에 오는 토를 낳고 땅에 10은 토를 이룬다. 따라서 5일은 토성이 처음 보이는 때이고 10일에는 토성이 마지막 보이는 날이다. 또 목은 세성, 화는 형옥성, 토는 진성, 금은 태백성, 수는 진성, 이로써 28수가 머무는 곳을 구별한 것이다. 28수는 뭐 천문학이나 풍수에서 쓰기도 하고 유기막에서 쓰기도 합니다. 또 관자의 기록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북두 칠성의 꼬리가 6주기 동안 12일 곱하기 6은 72일 북쪽에 머무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겨울이니까 수지요. 16수 중에 6이라는 겁니다. 봄철에는 북두 칠성의 꼬리가 8주기 동안 봄은 목이고 목은 38이라고 했는데 38 중에 8입니다. 북두 칠성의 꼬리가 8주기 동안 12일 곱하기 8은 96일 동쪽에 머무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며 여름철에는 북두 칠성의 꼬리가 7주기 동안 이치로하지요. 12 곱하기 7은 84일 남쪽에 머무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며 가을철에는 북두 칠성의 꼬리가 4구금이니까 9주기입니다. 9주기 12일 곱하기 9는 108일 서쪽에 머무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하도의 동서남북에 벌려있는 6, 7, 8, 9의 수리가 북두 칠성이 계절별로 머무는 기간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두 칠성은 하늘의 정중앙에 있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북두 칠성을 중심으로 별이 운행하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수목화 도금의 어떤 현상과 같은 리듬으로 운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하도의 동서남북에 벌려있는 6, 7, 8, 9의 수리가 북두칠성이 계절별로 머무는 기간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역 개사전에는 하도를 우주의 신비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고, 하수에서 용마가 등에 지고 나온 문양이라고도 했다. 네, 그렇게 해석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왜 하늘, 지구 바깥에 있는 별까지, 그리고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북두칠성까지 오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그리고 산천, 산과 내 이런 부분들이 무극에서 태극으로 갈라져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오행으로 나눠지고 다시 오행이 음양으로 나눠지면서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만들어질 때는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어떠한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한 이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수검지와 목토 천해명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이 배치된 곳이나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난 것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면에 분명하고 합당한 이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는 별이 무수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우주라는 게 어떤 합당한 이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기라는 것도 그렇고, 기보다 더 뛰어난 정이란 기질도 보면 분명한 이치의 바탕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학도 그 분명한 이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라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정밀하게 연구해 가다 보면 그 이치에 부합되는 경우는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드러난 사항은 일월 근곤 한서 자웅 주야 음양 등으로 포라 만상 모든 것을 갖춤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를 들면 천이 따라서 운변 운행 변화하기 때문에 무형이지만 형태가 없지만 능히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음양의 이치는 매우 큰 것이다. 경에서 음자는 음이라는 것은 생화물정 모친이고, 양자는 생화물정에서 부친으로서 이들은 천지의 원조이며 하늘과 땅의 원조이며 잉태하고 육성하는 지존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쓰시고, 각각의 띠에 해당되는 짐승 동물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혹은 고양이, 묘는 토끼, 쥐는 용, 이렇게.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도 많이 써보시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도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써보셔야 합니다. 갑은 일단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중급 과정과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중급 과정을 배우시고 익숙해지면 이 횟수 강의에 돌아오셔서 갑론, 을론, 병론 해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는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피기원이나 뭐 급제나 이런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금방 감이 올 것 같아요. 십간이라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갑이 맨 먼저 나오지요. 그래서 항상 갑을 중심으로 갑과 갑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갑과 병의 관계, 갑과 정의 관계, 갑과 무의 관계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맨 먼저 나왔으니 갑이 중심이 됩니다. 중심. 그래서 갑은 선천비견, 비견이라는 것은 뒤에 육친을 배우시면 알게 됩니다. 선천비견 이렇게 됩니다. 네, 갑은 조심성이 많다. 갑은 남과 다투는 것을 피하며 모험 정신이 약하다. 갑은 결정을 내릴 때는 몹시 망설인다. 설명한 게 전부 비견에 해당됩니다. 비견. 그래서 나중에 사주를 명식을 작성하실 정도가 되면 뭐 이를테면 연의 기둥을 정하고 월의 기둥을 정하고 일의 기둥을 정하고 시의 기둥을 정할 때 일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데 일에서도 일의 정간 일의 정간은 가월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 하나겠지요. 일의 정간을 합해서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 일간이 갑일 때는 성격이 대체로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요. 약간 우유부단하다, 조심성이 많다, 모험 정신이 약하다, 결정을 내릴 때 망설인다, 걱정은 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생활한다, 본수에 넘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뭐 베풀기도 하니 인색한 것은 아니다. 40년이 지나야 갑의 좋은 점이 겉으로 드러나므로 흐리멍텅한 사람으로 보인다. 한 단계씩 전진하는 인생이다 이랬습니다. 그 나중에 사주를 제대로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일간을 이제 뭐 보시고 갑이면 그 사람이 정말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가, 망설이는 면이 있는가, 흐리멍텅한 점이 있는가를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을은 선천급제이다 이랬습니다. 아, 갑은 보면 갑의 글자 한자를 보면 밭전자가 보이지요. 위에 밭전자에서 아래쪽으로 조그맣게 직선으로 하나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모습. 갑은 목이고 씨를 뿌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은 나무에 해당합니다. 큰 나무. 큰 나무에 해당하기도 하고 처음에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 을부터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표가 보이는데 이 도식을 많이 그려 보셔야 돼요. 어, 보면 오늘 크게 그려놓고 12가지 경계를 선으로 그었지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가 있는 곳은 북쪽입니다. 북쪽.
자가 있는 곳은 북쪽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오가 있는 곳은 남쪽, 묘가 있는 곳은 동쪽, 유가 있는 곳은 서쪽. 그러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수레 이렇게 됩니다. 자는 북쪽, 묘는 동쪽, 축과 인은 동북이겠지요. 축과 인 사이에 동북. 그리고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진사는 동남이지요. 그러니까 진사 사이에 동남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화와 금, 그러니까 남쪽과 서쪽 사이는 미와 시는 서남이겠죠. 서남. 서쪽과 남쪽이 합쳐진 서남. 그리고 유는 서쪽이고 자는 북쪽인데 수레는 서북이겠죠. 서북. 서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천간이 있죠. 천간. 북쪽이 개, 그 다음에 인이 있는 방위 쪽이 갑, 묘가 있는 방위 쪽이 을, 사가 있는 방위 쪽이 병, 오가 있는 방위 쪽이 정,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갔지요. 모와 기, 모기는 중앙입니다. 다시 신이 있는 곳은 경, 유가 있는 곳은 신, 해가 있는 곳은 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해와 자가 있는 곳에는 수라고 씁니다. 오행이 수입니다. 해와 자는 수. 그 다음에 인과 묘는 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목. 사와 오는 화라고 쓰시면 되고, 신과 유는 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임과 개는 수, 갑과 을은 목, 병과 정은 화, 경과 신은 금입니다. 중앙에 있는 무기는 토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보시면 축, 그 자축 다음에 축, 그 다음에 진, 미, 술이 남지요. 거기는 각각 토라고 씁니다. 축이 토, 진이 토, 미가 토, 술이 토.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토가 하나가 있고, 그 동쪽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토가 하나 있고, 그게 진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중간에 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미토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술이 하나 있습니다. 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은 진과 마찬가지로 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 왜 그런가 이유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축과 미는 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축과 미는 기와 연결.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하시고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반복을 하셔가지고 자에 수를 넣고 인에 목을 넣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그려보셔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오행이 어떤 것이다,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의 오행이 어떤 것이다 이제 익숙해지시게 됩니다.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는 양이라고 쓰시고 축은 음이라고 쓰시고 인은 양, 묘는
지는 양, 사는 오는 양, 미는 쉬는 양, 유는 술은 양, 해는 이겠지요. 그러니까 한 칸 건너서 엄양 바뀌겠지요. 그리고 갑은 양, 을은 병은 양, 정은 경은 양, 신은 임은 양, 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 12지가 또는 하늘 나타내는 천간, 십간이 이제 엄양으로 구성되고 지지도 엄양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 부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자는 수라고 했지요. 수인데 자가 양이라고 했으니까 양수입니다. 양의 수. 그 다음에 축은 음이라고 했죠. 축은 음이라고 했습니다. 토니까 음토입니다. 음의 토. 이는 양이라고 했죠. 양. 그러니까 양의 목. 묘는 음이라고 했죠. 음의 목. 지는 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의 토. 사는 음이라고 했죠. 음의 화. 오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양의 화. 미는 음이니까 음의 도. 시는 금이니까 양의 금. 양이니까 유는 음이니까 음의 금. 술은 양이니까 양의 토. 해는 음이니까 음의 수. 이 부분이 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꾸 그려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을 반복을 하시면서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축과 미가 엄토지요. 엄토. 그러니까 중앙에 무기가 있는데 무는 양토고 기는 엄토입니다. 그러니까 엄토는 엄토끼리 관련이 있겠지요. 축과 미는 음의 토니까 기와 관련이 있고 술과 지는 양의 토니까 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갑은 양이라고 했으니 양목입니다. 양목. 을은 음이라고 했으니 음목입니다. 병은 양이라고 했으니 양화입니다. 양화. 정은 음이라고 했으니 음화입니다. 경은 양이라고 했으니 양금입니다. 신은 음이라고 했으니 음금입니다. 임은 양이라고 했으니 양수이고 개는 음이라고 했으니 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있는 같이 소속된 곳이지만 천간은 따로 음양이 있고 지지도 따로 음양이 있는 겁니다. 이 도식을 그리시면서 자꾸 그려보시면서 제가 이 도식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구간으로 다시 돌려서 계속 반복해서 모르시겠으면 반복해서 이 도식을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실 때까지. 이제는 눈을 감고도 자는 양, 축은 토, 이는 양목, 묘는 음목 이렇게 충분히 암기가 되었다 할 정도로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갑까지 설명을 드렸지요. 우리 을이라는 것은 을일간입니다. 을일간, 선천급제
갑지라는 것은 갑을 중심으로 어른 급체에 해당합니다. 뒤에 배우실 겁니다. 어른, 선량, 봉사, 의리, 인정, 이성에 대한 친절함, 그러니까 어른 일간인 사람의 성격입니다. 어른은 대체로 이성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을의 모습은 땅 위에서 처음에 씨앗을 갑에서 터뜨린 다음에 어른 나무가 굽어가면서 자라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나무가 뭐 콩나물 같은 거나 작은 초목 같은 경우는 잘 때는 이제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자라 올라가지요. 그 모습이 을이라는 겁니다. 병일간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뒤에 이제 식신이라는 걸 배우시면, 그리고 일간이라는 걸 배우시면, 여기 강의로 들어오셔서 이 도식을 캡처하거나 카피하셔서 병일간은 이러한 성격이다 이렇게 주변에 임상을 해보시면 대체로 잘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병일주인데 병은 태양입니다. 태양. 병은 선천식신이다. 그러니까 병은 갑 중심에서 식신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대범함. 그러니까 너무 대범하고 마음이 넓다 보니까 섬세한 면이 적으니까 상대방을 배려 안 한다는 느낌을 준다. 식신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고 한평생 먹을 거리는 걱정을 않는다. 그 다음에 돈 없으면 길거리에 떨어진 것이라도 주워 먹는다는 강 큰 면을 지니고 있다. 제가 그래요. 내년쯤에는 생활비가 없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도 지금은 걱정을 안 해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강 큰 면이 있어요. 강 큰 면이 있는 건지 대책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은 갑 중심에서 목생화하니까 식신인데 병은 식도락가가 많습니다. 미식가들. 근데 병은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잘 찾습니다. 좀 게으르다. 식신이라는 건 원래 좀 게으른 편이지요. 그 다음에 정에 대해서는 정이라는 것은 정일간인 사람은 선천상관이지요. 갑 중심에서 정이 상관인데 이 부분도 뒤에 배우실 겁니다. 상관이 왜 상관인지. 정일간인 사람이 사주를 손님을 보실 때 일간절에 정이 있으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몇 마디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란 걸 대부분의 감이 옵니다. 그래서 정일간인 사람이 손님으로 왔을 때 당신은 상대방 몇 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 걸 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일관에 관한 성격입니다. 무는 선천편제이다. 이것도 육신에 해당됩니다. 뒤에 배우실 거고. 수비 본능이 강하고 남이 배신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한다. 무는 보면 남이 배신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무일관들이. 그 다음에 두령의 기질이 강하고 뭐 이렇게 되고 기는 정제지요. 이제 육신을 아시는 분들은 갑 중심의 기가 정제라는 걸 아시지요. 기라는 것은 정제의 성격이 많습니다. 기일관들이.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시간 개념이 강해서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는 면이 많은 사람도 기일관입니다. 경은 일간 갑 중심 편관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경이라는 것은 뒤에 또 뭐 가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이건 흑백을 확실하고 분명히 가린다. 친구와 다투면 잘못이 가려지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다. 전부 편관 성격입니다. 신은 정관,
신의 특징은 책임을 맡겨놓으면 분명하게 하지만 책임을 맡겨놓지 않으면 무책임해집니다. 임이라는 것은 아무하고나 친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임일과는 편인의 성격이죠. 편인은 모든 사람의 어머니니까 아무하고나 아무라도 자기 자식처럼 대해주는 소탈한 인품이 있습니다. 걔는 정인이니까 역시 육친입니다. 대배우입니다. 자기의 정당한 어머니지요. 그래서 뭐 좀 논리적이다. 애들 교육시키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집에서 어머니가 애들 교육시킬 때 좀 그렇게 하죠. 혈육에 대한 애정이 깊어 자나끼나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집안 편을 든다. 그리고 꼬치꼬치 따져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 도식을 많이 그려보시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근데 이 사주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도식을 그려놓고 그 관계를 많이 혼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자꾸 그려보시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수의 양수 위에 도식을 이제 그려 놓으시고 순대 양의 수는 뭔가 천간 중에 수의 엄의 수는 뭔가 천간 중에 그렇게 이제 옆에다가 수, 양수, 이제 천간 옆에 뭐다 아까 배우셨죠. 목은 양목은 뭐더라. 목의 엄목은 뭐더라. 화는 양화가 뭐더라. 화는 엄화가 뭐더라. 이렇게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검은 양의 검은 뭔가 엄의 검은 뭔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지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소리가 지지고 갑을병정, 모기, 경신, 임기가 천간인데 지지에도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다 설명을 드렸지요. 목에도 양목, 음목, 화에도 양화, 음화, 토는 네 가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토가 아까 두 개였지요. 음토가 두 개였고 잘 모르시겠는 분은 아까 그 토식공원으로 가셔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은 지지에서 양금, 음금이 있습니다. 지지라는 것은 자축, 인묘 이렇게 나가는 거고 천간이라는 것은 갑을, 병정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십간의 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0관과 12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서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나, 저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나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